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ES 2021 핫 키워드로 선정된 제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런 테크놀로지는요, 제런톨로지, 그러니까 노년학 플러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합쳐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LG CNS 자료인데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눈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러한 것의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AI로 나중에 예측을 하는, 진단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AI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이 통계적으로는 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전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데이터 안에서 어떤 요인을 추출하는 거였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 데이터 간에 또 딥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스스로 계속 자가 발전하면서 계속 상관관계를 쫓아가면서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봤을 때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원인 분석이라든지 교차 분석이라든지 통계 패키지를 돌리는 것들의 단계에서 이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데이터들이 맞물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찾아가고 서로 연구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AI 빅데이터라고 이해하면은 좀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에는 그 관계에 대한 설정들, 그 관계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 특히 데이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 모니터링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동선에서 느끼는 것에 이상 징후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낙상 같은 경우에 위험을 감지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을 그 현상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예측이라는 단계는 시니어의 그 움직이는 데이터를 계속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니까 그 속에서 상관관계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행동, 뭐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낙상으로 될 확률이 상호관계가 다른 것보다 높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다음에는 만약에 전혀 뭐 얘가 좀 그렇지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측해서 그 가능성을 더 그 얼얼트하면서 경고하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그런 속에 시그널을 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커튼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IoT가 또 불이 켜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시니어들은 또 조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성으로 야, 불 켜, 뭐 해줘 이런 식으로 다시 연동하고, 그러려면은 제 목소리 패턴을 알아야 되고 제가 말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의 단계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인들 중심으로 그 단어와 행동과 분석하는 걸 연계하게 되지만 점점 이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저라는 사람, 저의 목소리, 저의 용어 이런 것들과 행동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게 되죠. 그 다음에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지. 왜냐하면 시니어 삶에 있어서 8시간 잔다고 생각을 하면요. 벌써 3분의 1, 인생 전체의 3분의 1을 소화하는 게 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것인지, 그 잠을 숙면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잠에서 또 혹시 위험 요소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니어가 외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혼자 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에는 직장이라는 일이라는 이런 만날 곳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는 게 가족에서 이제 반려동물이 되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기술들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가 멍 이렇게 질 때랑 멍 이렇게 질 때의 차이를 분석을 해서 패턴을 봐서 아, 얘가 이런 목소리를 할 때는 이런 감정이구나를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가 딥러닝을 한다든지 스스로 상관관계를 계속 높은 곳을 그 확률적으로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하는 과정. 특히 이제 개체화하면 그 개와 그 사람의 관계로 하면은 행동 패턴을 굉장히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모사랑 효도인 경우에도 그 시니어가 말하는 대화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 틀어 줘 했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노래가 찬송가인지 불경인지 아니면은 트로트인지 이것도 확률적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 중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보면 음악 서비스가 있는데 전에는 뭐 무엇을 들을까 고르지만 요새는 저에게 맞춤형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맞춤형에 얘가 랜덤하게 플레이를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좋지 않은 것은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디슬라이크 싫어한다라는 표시를 하고 좋은 걸 라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 맞춰서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테슬라를 다른 차보다 높게 치는 이유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능인 겁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가고 저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운전하는 것을 그 데이터화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한 98%는 매일 뻔한 길을 다닐 겁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위험 요소들, 뻔한 속에서 하는 것의 반응과 이것을 데이터로 축적을 하면은 그 뻔한 것에 대한 예측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사용성 향상을 위한 AI 인터페이스 부분이 그다음 영역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어려운 게 키오스크 처음 했을 때, 그다음에 요새는 어떤 게 어려우시냐면 QR코드 인지하고 들어가시는 것, 또 심지어 그 주민센터에 가서 무엇을 띨라 그러면요. 대부분 QR코드로 돼야 돼요. 또 병원 갔을 땐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 병원이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옆에 사람이 휴먼 케어 케이드가 돼서 돌봐드리고 쉴 틈 안 주고 이렇게 안내 동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을 굉장히 그 최적화해서 맞춰드는 그런 기술이 그런 기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 따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병원 중에 아주 최고 인류급은 그 CS라고 하는데요. 고객 관리를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뭐 대형 병원임에도 철학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주는 것이 시니어에게 부담을 줍니다.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아주 종합 병원인데요. 시니어예요. 뭐 외모로 봤을 때는 거의 굉장히 뭐 학력이나 이런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로 바꿔놓다 보니까 진료실에 가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대기 번호가 있고 순서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심지어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사회가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뭘 누르고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게 하거나 가상 캐릭터가 있거나 또 눈에 잘 안 보이는 글을 그 목소리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네이버도 그 검색할 때 검색을 하지만 시니어를 위해서는 녹음기를 켜고 마이크 표시를 켜고 누르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것들, 즉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더 편안한지, 그래서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코딩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뽑히는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 코딩도 어떻게 가면은 가장 쉽게 그냥 일반인들이 워딩이나 뭐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코딩이 알아서 그 되게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게끔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것을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비대면 돌봄이 강화되는 것은 이 코로나 특히 이제 독거인 경우에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느리지만 원격 진료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는 원격 진료 관련된 그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각광받고 있고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일을 심지어 뭐 그 여러 사람과 하는 좌담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이걸 모두 다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컨설팅의 경우에도 화면을 같이 켜놓고 또 같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면 서로 뭐 지방에 계신 분인 경우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직접 대면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특히 코로나 4차 유행에 더불어서 더 강화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강화돼야 더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런 IT에 대한 그 제론톨로지가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삶이 디지털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강이라든지 집에 있는 거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시티,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변하고 있는데 시니어들이 난 예전 거로 할 거야 하는 순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마치 예전에 주산을 굉장히 잘해서 대기업을 가신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이걸 못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당황감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기술을 하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저도 물론 LG EDS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얕게는 이해를 하지만 기술자들이 볼 때는 이러한 기술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인 시니어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인데 그 첫 단추는 뭐냐?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바로 이 스마트폰이 있지만 전화기용 정도밖에 못 쓰는 것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K 김미경 TV에서는 벌써 그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경력 단절 요성을 이용해서 양성을 했다라고 그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의 노력이 실제로 1대1 매칭으로 현실 세계의 시니어들에게 한 번의 교육, 두 번의 반복 교육 이것을 통해서 익숙해진다면 그분들이 디지털 역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점점 디지털 사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접목되는 것은 시니어가 집에 있을 때라든지 병원을 가실 때라든지 교통을 이용할 때라든지 도시 안에서 움직일 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만나는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제론톨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시니어 삶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고요. 그 생활 속에서 일단 스마트폰에 연계한 기술이 1차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